우리 시장은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을 좀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깊은 폭의 하락보다는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있는 이런 하락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을 전부 다 깨버리면서 조금 깊은 폭으로 좀 눌러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준비를 해오던 섹터들에서 종목들이 전부 다 하락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하락을 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매수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시 방향을 돌렸을 때 보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런 시장이 하락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빠르게 움직일 만한,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에서 빠르게 수익을 내고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그럴 때 빛을 발하는 게 바로 우리 상한가 매매 기법이죠. 그래서 이 상한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또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어제 업로드했었던 이런 센서뷰,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런 종목을 먼저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진다, 갭하락을 한다, 그럼 뭐예요? 돌아간다는 거고, 준비 과정 이후에 갭 상승을 한다, 그럼 뭐예요? 오전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오늘 센서뷰는 17%의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만들어냈던 이 움직임이 조금은 해석하기가 쉬운 파동이었어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짧게만 다시 한번 들어보고 가면요. 어제 영상에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 중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요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메모를 해두시던지 따로 정리를 해두셔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관심 갖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짧게 재생을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자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 구간을 한번 보세요. 이 구간은 여기 매물대에 대해서 찌르고 뺀다 그랬죠. 자, 찌르고 빼면 물량이 나온다. 악성 매물대가 여기서 더 가나 하고 버티다가도 빼버리면 물량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추격 매수했던 사람들도 손절이 나오겠죠. 결국에는 빼야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개미들의 손절을 유도해서 물량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보자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빠르게 찌르고 뺐는데 다시 받고 뺐다가 장마판에 다시 들어 올렸어요. 여기 앞에서랑 흐름이 좀 다르죠. 여기서랑 보세요. 찌르고 얘는 며칠 빼버리고 여기서도 지지선도 이탈해버리고 여기도 이탈하잖아요. 물량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추격했던 사람들, 여기 추격했던 사람들, 여기서 버티던 사람들도 다 물량이 지지선 이탈을 하게 되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물량 싹 다 누가 받은 거예요? 여기서 누가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런 구간들에서 물량 누가 받았어요? 이거 만든 애들이 받은 거예요. 여기서.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건드리고 뺐지만 다시 받아요. 그리고 뺐지만 다시 말아 올려요. 여기랑 다르죠?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상승 직전에 나오는 흐름. 잘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상승 직전에 나오는 이런 흐름들에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좀 찾으셔야 돼요. 오늘 5월 19일이죠. 그래서 어제의 분봉 흐름, 분봉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상승 직전에 나오는 이런 흐름들 굉장히 자주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상승이 나왔네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어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종목이 오늘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근거들은 뭐였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제가 소통방에서는 굉장히 자주 얘기하지만 지금 이렇게 시장이 밀어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오전장에 빠르게 수익 내고 그냥 덮어버리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계좌를 비워놓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이러다가 또 내일 아침에 지수 하락으로 시작을 하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낮은 가격에서 공략을 할 수 있겠지만 종목을 보유한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를 맞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내일 시장이 갭 상승을 해가지고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 그럼 그 안에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요. 낮은 흐름 이후에, 약한 흐름 이후에 낮은 가격, 그리고 나서 방향을 돌려내는 흐름이 나온다면 또 거기서 공략을 또 그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는 아침에 빠르게 매매를 마무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면서 그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피할 수가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봤고요. 오늘도 역시 미친 급등 임박 준비된 급등주 세 종목을 볼 텐데요. 결국에 바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 종목들이 가야 되는 종목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결국에는 돌아가는 경우들도 나와요. 그러면 그에 맞게끔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급등 임박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매수하는 건 내가 이 돌아가는 시간을 그대로 견디겠다라는 뜻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줄 모른다고 하면 그건 그대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드리는 건
지금은 단기 포지션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조건값이 만족된 종목들에서만 베팅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놓치잖아요. 이런 거 아침에 놓치면요. 그냥 보내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센서뷰가 오늘 이렇게 상승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상승하는 구간이 고작해야 7분 남짓이에요. 거래량도 보면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볼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은 뭐냐면 얘가 여기서 다 팔 수 있었을까? 이 7분 동안 여기서 다 팔 수 없었다면 얘가 이 뒤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겠구나. 근데 만약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흘러내린다면 매매할 생각이 없고요. 얘가 다시 개미를 털어내고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때 관심을 갖고 추가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죠. 왜? 이 파동에서는 정리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야 되는 자리에서 못 치고 나가면요.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대응하는 데는 또 제가 소통방에서 교육을 했던 내용이 따로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가야 되는 자리를 알아야 되는 거고 가야 되는 자리에서 치고 나가지 못한다. 여기서 머무를 이유가 없거든요. 얘네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다 있는 건데 이 자리에서 치고 나가지 못했을 때는 대응을 해줘야 돼요. 이거 버티다가 본전 옵니다. 여러분들. 본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응을 했을 때 장점을 먼저 알아야 돼요. 보세요. 얘가 추가적인 거래량을 만들어내야 되는 종목이라는 걸 우리는 거래량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얘가 이 자리에서 무너져요. 대응을 했어요. 그러면 뒤에 다시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니까요. 어차피 여기서 정리가 안 되면 다시 올려다 팔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응을 해서 수익을 한번 내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 또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시가매매 종목으로 이 종목을 드렸거든요. 오늘 소통방에서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얘같이 이렇게 20% 이상 찔러버리면 보세요. 전일 종가 대비 얘가 26%를 올렸어요. 이런 것들은 팔렸을 수도 있죠. 뒤에 보고 다시 하면 되는 거기는 한데 워낙 상승 구간이 높잖아요. 거래량도 어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줬고 요거랑은 조금 내용이 다른 건데 우리 센서뷰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적죠. 7분 고작 올렸죠. 그리고 나서 바로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돈이 들어와서 확인이 되면 뭐다? 이 자리를 넘어가겠죠. 여기선 정리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정리 구간에서 우리가 뭐랄까요? 매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구간이 있고 그리고 가야 되는 자리, 치고 나가야 되는 자리 이 자리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움직임이 없을 때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제 만들어졌던 요 흐름이 진짜로 중요한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얘가 매집을 할 거였다면 여기서 매집을 하는 것보다 여기서 매집을 하는 게 얘네들한테도 더 싸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놀겠냐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빼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센서뷰에 대한 내용과 차트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물론 어제 업로드했던 종목들 중에 스피어 이런 애들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나오면 어때요? 다시 어차피 얘네들은 요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올려다 놔야 돼요. 그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업로드했던 게 또 서진 시스템이 있었죠. 얘도 뭐 오늘 약간 음봉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제 돌파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일단은 뭐 개미를 한번 털어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파동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하거나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기준에 맞게끔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단가를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 얘가 시가가 얼마가 뜰지 알고 얼마가 빠질 줄 알고 장중에 어떤 파동을 만드는 줄 알고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매수 단가를 잡아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수 단가를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대충 이 정도에 사세요. 그리고 대충 여기 넘어가면 파세요. 이거는요, 여러분 도움 안 돼요. 실력 발전에. 그리고 그게 이 자리가 줄지 안 줄지 알지도 못하는 건데 어떻게 여기서 갭 떠서 가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실시간으로밖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매수 타점이라는 건.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리딩이 어려운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매매는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대충 사보고 1, 2%에서 잘라도 돼요. 근데 제가 리딩을 할 때는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직장인분들 빠르게 대응 안 되면 손실폭이 커질 텐데 다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스윙 자리에서는 또 얘기가 다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소통방에서 시가매매 내용
대해서 짧게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쨌든 수익을 내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 라고 약속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 상한가 매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하기 좋은 종목이 이건데요. 자, 어제까지의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준비해온 구간이 명확하게 보이고 앞에 매물대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럼 뭐예요 얘는? 준비 이후에 수렴의 끝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게 상한가로 모습을 드러냈죠. 얘는 별 5개짜리 상한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장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이 나갔는데, 자 보세요. 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시가매매 대상으로 제가 아침에 볼 거라고 얘기를 했고, 저녁마다 제가 관심 종목들을 정리를 같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무조건 오늘 봐야 되는 종목이다. 뭐 점상만 가지 말아라, 뭐 갭 15% 이상 뜨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만 생각을 하고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고, 얘 분봉을 보면요, 바로 올렸습니다. 바로 올렸어요. 근데 얘는 저도 얘를 당연히 매매를 했겠죠. 10% 구간에서 대충 팔았는데, 어쨌든 여기서 10분 안에 마무리하고 퇴근하자, 이런 거 한번 만나면 여러분들 그냥 아침에 한 10분 매매하고 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돌아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실전 매매와 관련된 내용들이고, 그런 내용들 배우고 싶으시면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 요거 제가 조금 빠르게 대응을 했지만 매매한 내용을 보면 요 정도입니다. 시가부터 같이 접근을 했고요. 대략 수익 구간은 짧아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그래도 10%가 넘는 구간이 나와요. 그래서 요런 거 아침에 잘 매매만 하면, 여러분들 만약에요, 뭐 1000만 원만 샀다고 해보자고. 그래도 1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만 사도. 그러면은 뭐 직장인분들 일당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요렇게,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갔어요. 그냥 저는 그거 매매하고 치워버렸는데, 어쨌든 수익을 더 크게 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수익률보다는요, 여러분 이거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수익률도 좋지만 결국에는 수익금이 이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중 베팅이 필수적인 겁니다. 물론 차근차근 올라가면 되지만 수익금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오늘 시가 매매, 상한가 매매로 첫 번째 종목으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봤는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사실 매매하기 어렵지는 않잖아요. 왜? 준비 과정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죠. 수렴의 끝에서 상한가로 모습을 드러냈죠. 그럼 뭐 더 얘기할 게 없죠. 이거 무조건 첫 번째로 봐야 되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가 잘 진행이 됐고, 디테일한 내용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미 다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 실전 매매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이런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제가 매일매일 진행을 하니까요. 왜냐면 저는 장 끝나고 매일 종목들을 찾아요. 왜냐면 저도 제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좋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교육을 진행하는 100% 무료 급등주 방이니까, 참여를 원하시면 제가 여기 이 영상 댓글란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하나 남겨놨거든요. 이거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료 혜택 되어 있는 텔레그램 입장 이거 체크하셔가지고 제출만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소통방에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잡아드리니까,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 혹은 꾸준하게 수익이 안 난다, 아니면은 뭐 공부하고 싶다, 공부 방향을 모르겠다, 이런 분들 다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진행하는 소통방이니까요, 반드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입장 신청하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간단하죠? 자, 내일부터 무조건 집중을 해야 되는 미친 급등임박 준비된 급등주 세 종목을 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종목은 ICTK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상승이 나온 종목들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야 하는 그 흐름에 있는 종목들을 좀 보려고 해요, 당분간은. 그래서 ICTK 같은 경우에는 양자 관련주잖아요. 오전부터, 장 시작 전부터 양자 관련해서는 재료 누출이 있었습니다. 사우디 첫 양자 컴퓨터 가동, 아람코, 프랑스 파스칼과 협력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코가 프랑스 양자 컴퓨팅 기업 파스칼과 협력을 해서 사우디 첫 양자 컴퓨터를 가동한다라고 밝혔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재료들이 있죠. 이 빅테크향 보안칩 양산 돌입 소식에 상한가를 갔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재료들은 당연히 살아 있어야 개미들이 달라붙어주는 것이고요, 높은 가격에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남들과는 좀 다른 시선들이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다른 시선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제가 얘기하는 게 몇 가지 안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한가라는 건요. 개인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상한가는 세력이 만드는 거죠. 여기서도 보세요. 상한가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매도가 나가는 거죠. 여긴 거래량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서 매매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높다고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나간 흔적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팔아먹고 무너졌어요. 근데 여기서 상한가를 만들었다는 건 뭘 의미를 해요, 여러분들? 뭐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내에서 어디선지는 몰라도 파동이 없으니까요. 어디서인지는 몰라도 받아왔던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말이 뭐예요? 여기에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보면 그냥 빠르게 9시 34분경에 개미 한번 털어내고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하더니 상을 터트리지도 않아요. 상한가 들어가서는 거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단하게 잠궈놨다는 거고 그 위에서 매도하겠다는 거예요. 상한가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제도잖아요. 제도. 얘가 상한가가 없었으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죠. 상한가로 막혀 있어요. 얘네 목표가가 지금 보세요. 현재 종가가 25,450원인데 얘네가 목표가가 3만원이래요. 그렇다고 해도 오늘 갈 수 있는 한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힘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 없이 그리고 빠르게 상한가로 잠궈버리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이렇게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갔을 때 포인트, 핵심적인 포인트는 개미가 받아갈 시간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력들의 작전은 개미한테 물량이 넘어가야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개미들이 받아갈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넘어가야 끝나는데 받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안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 앞쪽을 보더라도 보세요. 충분히 여기서는 받아갈 시간이 없었겠죠. 우리가 4월 15일 날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4월 15일이면 얘가 상한가를 만든 날인데 어때요? 받아갈 시간이 없죠. 9시 10분에 상을 잠궈요. 갭 띄우고. 갭을 25%를 띄우는데 무서워서 여기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까? 빼버리면 어떡하려고? 여기까지 봤으니까 우리가 올라간 줄 알지.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쭉 밀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상을 갔어요. 상을 가고 받아갈 시간이 없는 상태로 상을 갔다는 건 뭐를 의미한다? 그 위에서 팔아먹겠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을 보면 갭 띄우고 여기서 팔아먹었겠죠? 근데 돌파 자리에서 매도가 많이 일어나요. 세력들의 물량이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한가 다음 날이었으니까 개미들을 한번 따돌리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그렇죠? 물론 여기서 팔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여기 위에서만 팔면 되잖아요.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막 눌림을 공략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요. 다음 날을 보자고요. 다음 날 봤더니 어때요? 다시 한번 말아 올려버리면서 상한가를 터치를 다시 하죠. 결국에는 상한가를 만들었다는 건 세력이 이권에 존재한다는 거고 여기 위에서 팔아먹는 자리가 길게 나오진 않더라도 한 번은 나와줘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왜? 지네들이 앞에 매물대까지 싹 다 건드리고 올라왔는데 여기 위에서 팔아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돈을 썼으면. 그렇죠? 여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위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상한가를 만드는 건 세력이다. 이건 외워도 된다 그랬죠. 세력이 상한가를 만들었다. 상한가를 터치한 거죠, 여기서. 그러면 여기 앞에 매물대에 전부 다 대응하면서 올라온 거고 여기 위에서 팔아야 되는데 상한가라 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다음 날이든 다다음 날이든 한 번은 올려서 팔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을 보면 18일 토요일이니까 다음 날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가 나오죠. 요런 자리들에서 이제 팔아먹는 거예요. 상한가 자리를 넘어가면서부터 팔아먹는 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많이 팔았겠죠. 근데 얘는 다음날 돈을 추가적으로 썼으니까 여기서 한 차례 더 파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한가에서 개미들한테 물량이 넘어갈 시간이 없었다면 추가적인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상한가는 목표가로 가기 위한 상한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가로 가기 위한 상한가가 있고요. 매도하면서 올라가는 상한가가 있어요. 그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아셔야 여러분들이 상한가 매매 기법을 온전히 실전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ICTK를 봤고요. 두 번째는 엑스게이트예요. 얘도 같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잖아요. 얘도 오늘 아침부터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아침에 움직임이 좀 있었고 장 시작하고 쭉 뽑아내는 듯 했으나
다시 개미를 털어내고 장막판에 말아 올렸어요. 요거는 지금 중요한 흐름이긴 합니다만 일봉을 먼저 봐야겠죠? 그래서 일봉을 보게 되면 좀 잘 보세요. 얘도 여기서 가짜 돌파를 한번 만들어내죠. 자, 여기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이제 얘는 여기서 요거 나왔으면 뭐예요? 가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이거 뭐였어요? 거리 안 터졌죠? 가짜 돌파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안 터졌다는 건 준비 구간에 비해서 안 터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배웠죠? 가짜 돌파 나오면 지지선 이탈 나온다 그랬죠? 왜 나온다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가둔 거니까 지지선을 이탈시켜야 가둬놓은 사람들의 손절 물량이 나오니까 이탈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지지선 이탈을 하잖아요. 여기서 뭐 이런 자리가 됐던 뭐 이런 시가가 됐던 여기는 이탈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얘가 분봉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가짜 돌파를 여기서 만들어냈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이탈하는 자리들을 보자고요. 가짜 돌파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런데 이탈하죠. 여기 한번 지키는 척 하다가 이탈하죠. 여기서 이탈해버리죠. 그리고 여기 그 다음 저점도 이탈하고요. 그 다음 저점도 이탈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탈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좀 살렸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구간에다가 의도적으로 개미들을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짧잖아요. 시간이. 외봉이고. 그리고 나서 거래량도 안 터졌고요. 그리고 오후장이었고. 어쨌든 그리고 나서 개미들을 털어냅니다. 그러면 여기 추격했던 개미들, 뭐 여기서 눌림을 잡았던 개미들 다 털려 나가겠죠? 그리고 나서 어제 오늘 해서 방향을 돌려 세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얘네가 여기서 그래 다 팔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돈들은 여기서 왜 들어와요? 굳이 이 돈이 이 구간에서 다 팔아먹은 자리 이후에 왜 들어와요? 뭐 매도하는 것도 아니야. 계속 건드리고 뺐다가 건드리고 뺐다가 건드리고 빼고 그러고 있잖아요. 건드리고 빼고 매도하는 파동도 아니야. 근데 여기서 다 팔았다면 이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자리가 가짜 돌파, 즉 개미를 가둬놓은 자리고 그 이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나왔을 때부터는 당연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며 지금 ICTK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양자 관련주잖아요. 테마로 움직이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면 가짜 돌파 이후에 지지선 이탈도 만들어냈다가 이제 다시 돈을 집어넣으면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갈지도 모르는 거고 이런 것들을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엑스게이트를 봤고 엑스게이트 역시 보면 뭐 결국에 뭐 사우디 양자 컴퓨터 가동 요걸 같은 이유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살아있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보시면 지지선 이탈 이후에 방향을 돌려 세우면서 거래 대금도 작지 않았죠?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건드리고 빼고 받아서 빼고 뭐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종목 X8까지 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얘는 어제 상한가를 간 종목인데요. 그렇죠?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떡하니 바로 전날에 매물대가 있어요. 보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찌르고 빼요. 매도가 안 되죠. 자, 일봉 먼저 볼게요. 준비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근데 뭐예요? 거래가 안 나오더라. 거래가 안 나왔죠. 매도가 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래가 나와야지. 얘가 지금 준비를 여기서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했는데 거래량이 안 나와요. 돌파는 만들었는데 그럼 뭐예요? 다 정리가 안 된 자리죠. 이런 거 보세요. 여기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가 확실히 많이 터져주죠. 이러면 매매를 못한다고. 이 이후에는 자 돌려서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네가 최소 준비 구간은 이 정도로 볼 수 있죠. 타겟은 여기고요. 자, 그러면 얘가 보세요. 3거래일 동안 거래가 이만큼이나 나와요. 이걸 매매를 이후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준비하는 구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준비 구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파동으로만 봐야 된다라고 했죠. 리스크가 적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간을 파동 준비 구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거래량이 나왔어요. 3거래일 동안. 그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매력을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매는 이날 하는 거예요. 이날. 이 이후에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얘가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 더 나와요. 뭐 그건 모르겠고 매매 안 할 거고 저기선. 그리고 나서 봤는데 무너져야 되는 자리에서 안 무너지고 계속 돈을 쓰더라. 그렇죠? 이상하죠? 요 자리에서. 그러다가 돌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한 거예요? 준비한 거잖아요. 여기서 준비했던 것처럼 여기서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거래가 안 나와. 그럼 얘는 추가 상승을 만들어야 되는 종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얘네처럼 이렇게 거래가 나오면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건 거래가 안 나오잖아 여기서. 근데 그 다음날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받아요. 그리고 나서 하루 횡보하더니 폭락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그 폭락한 걸 그대로 다시 받아 올려요.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 매도가 아니라 이거 흔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야 돼. 이제 진짜 나가야 돼요. 왜? 어제 쓴 돈은 뭐예요 여러분들? 어제 쓴 돈은 매도하는 돈이 아니죠. 왜? 여기 매물대가 잔뜩 끼어 있잖아. 보세요. 이제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면 얘네가 한 행동들을 좀 보세요. 매도하려고 올라왔는데 거래가 안 터지고 외봉으로 찌르고 빼요. 그리고 그 앞에 매물대를 건드리고 살짝 돌파 자리를 만들더니 폭락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그 폭락시켰던 그 물량을 그대로 다 받아 먹고 올라와서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이게 매물대잖아 이거 다. 여기 떨어지는 거 누가 받은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 상한가 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세력이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만든 애들은 여기에도 존재를 했고 얘네들 계속 존재를 했겠죠. 이것도 걔네가 만들었겠죠. 매도할 수 없잖아 여기서. 꼴랑 몇 분 만에. 그럼 지금 여기서는 매도하러 올라온 게 아니라 여기 위에서 새롭게 매집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제 나가야 돼. 이제 얘 상한가 만들었잖아요 어제. 그럼 그 다음 날부터든 그 다다음 날부터는 나가야 돼요. 오늘 봤더니 아침에 갭 띄우더니 밀어요. 그럼 사실상 오늘 얘가 매도가 나간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꼴랑 15분 만에. 15분도 아닐 거예요 이거 보면. 아침에 3분? 3, 4분? 여기서 정리가 된다고 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 하락은 뭐예요 여러분들? 상한가를 갔으니까 개미가 많이 꼬이겠죠. 그럼 그 개미들을 털고 가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한 번 더 밀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얘는 준비한 물량이 여기 위에서는 나가야 된다. 나가는 자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한가라고 다음날 무조건 상승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상한가 다음날 상승이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전 매매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우리가 오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매매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어제 저녁에 제가 다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소통방에다가 올려드렸고 자신있게 매매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지난 파동들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답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답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지난 파동들에서 힌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 보면 보세요. 돌아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단 말이죠. 이거 보세요. 돌아가야 되는 종목, 그러니까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과 돌아가지 않고 바로 뽑아낼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흐름이 다릅니다.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모양이 일봉상 모양이 상한가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양 맞추기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디테일함 속에서 우리가 실전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봐도 유튜브에서 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미리미리 입장 신청해 놓으시고요. ICTK가 됐던 엑스게이트가 됐던 주성 엔지니어링이 됐던 뭐 돌아가면 돌아가는 대로 매매를 할 거고요. 그리고 바로 가면 바로 가는 대로 매매를 할 건데 매수 타점을 잡기가 어려우셨던 분들은 아마 소통방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하락이 뭐 혹은 조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가 그거를 예측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 시장에 맞게끔 대응만 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상승장에서도 여러분들만의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 거고 뭐 횡보장에서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 거고 반대로 하락장에서 역시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그런 시나리오들을 잘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상승장일 때는 이런 시나리오대로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매매에 적용을 하는 거고요. 횡보장, 하락장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배워놓고 나중에 다시 그런 시장 상황이 반복이 됐을 때 그런 내가 공부했던, 내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내가 하는 매매에 적용시켜서 시장 상황에 맞게끔 대응하는 것이 트레이더의 가장 중요한 뭐랄까요, 뭐 실력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